네 번째 파트인 결산관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챕터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있고, 결산이 끝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결산 프로세스 부분에 나와져 있는 요건 얘기가 있는데, 그 요건은 그냥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 그냥 맹목적으로 끝내고요. 요걸 왜 먼저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결산 프로세스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산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는 건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프로세스 얘기하고 메뉴 쓰시는 요령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무 예제를 가지고 실제 결산을 진행할 거고요. 그게 끝나지면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부분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이제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한 강좌로 다 진행할 수는 없어서 중간에 내용들 조금 잘라서 같이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4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452페이지 가시면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 중에 감가상각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것만큼 내가 사업연도 안에 걸쳐서 열심히 쓸 것이다. 그러면 그 회계 연도에 걸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화 처리이겠죠. 또는 기간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 누구를요? 취득, 원가를.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을 구입하면 유무형 자산을 구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취득 원가라고 하는 과거의 가격인 역사적 원가로 자산의 금액을 상승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사용한 기간에 걸쳐서 무엇하겠다? 아이고 비용 처리할게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감가상각을 우리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시키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린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업무 담당자들은 여러분들 왜 유형자산, 무형자산 하실 때 막 손으로 계산하는 거 하셨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감가상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필수적으로 고정자산이라고 부르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 그러면 이 부분은 취득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누구도 가산해야 돼요?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 그럼 자본적 지출도 가산하겠죠. 그리고 유무형 자산 중에 나는 처분한 게 있었다. 매각했다, 폐기했다, 교환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부분에 대한 뭔가의 수정사항들이 등장하겠죠. 올해 새로 산 게 있어요. 그럼 취득으로 등록할 거고요. 올해 사용하고 있었던 자산 중에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자산의 금액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 중인 자산 중에 또는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유무형 자산 중에 우리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리고 너무 낙후돼서 폐기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항들을 모두 다 고정자산 등록에서 정리하시고 감가상각과 연계해서 작업이 끝나지는 부분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때 작업의 순서는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이 1번. 그리고 우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또는 무형자산은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 영업권 등등등. 자, 요 처리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지금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했던 부분을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요,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분계를 확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패턴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이 패턴대로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시험은 이 패턴을 안 내요. 자, 이 패턴을 안 낸다는 얘기는 뭘까요? 고정자산 등록 문제를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 그럼 고정자산 등록 문제를 안 내버리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되죠. 그럼 내가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겠다? 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하겠다? 저는 왜 이 패턴으로 내고 싶어 하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은 이걸 정말 끊임없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팁박스에 있는 거대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은 출제 빈도가 낮다, 높다?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산실무 처음 들어올 때요. 그 출제하는 유형에 대한 거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결산 작업 부분 중에 고정자산 등록하시고 감가상각하는 부분은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아요. 누구는? 전산, 세무와 전산, 회계는.
아예 거의 출제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 년에 한 번 낼까 말까 이 정도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안 배워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하셔야 돼요. 일하는 경우들은 자격증처럼 내는 경우 안 한다고요. 그래서 등록하고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 반영하고 결산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업무의 패턴입니다. 시험은 준거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또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 설명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은 이렇게 나와져 있는 내용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결해서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회사 코드 변경할게요. 현재 회사 코드 저처럼 1400번 주식회사 회원이신 분들은 회사 눌러주시고 1000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번 주식회사 배움전자입니다. 자, 배움전자에 들어오시면 우리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질 겁니다. 그럼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는 탭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등록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화면이 조금은 익숙할 거예요. 많이 익숙하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유형자산 수업할 때 이거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넣어주셔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필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필드 설명 드려놨으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자, 요건 한 가지씩은 내용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에 우리 등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을 이 자리에서 선택하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해서 들어오시고 여기에 자산의 코드와 이름을 넣어요. 근데 자산의 코드는 관리적인 목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꼭 100번 넣어야 돼요. 꼭 200번 넣어야 돼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관리번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산의 코드는 우린 시험이니까 그냥 기계장치, 그냥 차량 운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회사의 자동차가 20대이다. 그럼 여러분 차량 번호도 다르고 차량의 차종도 다르겠죠. 그러면 대부분 차종의 이름이라든지 차량 번호들을 기입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넣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 샀는지 알아야죠. 왜냐하면 취득을 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사용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상각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규로 취득했을 때 이 취득 연월일 입력하는 거 잘못 넣으시면 문제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이 취득 연월일이 일종의 뭐가 될 것이다? 상각을 시작하는 날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자 입력하는 거 오타내지 마실 것. 자,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 배우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등등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각 방법은 정률과 정액을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무형자산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입력하면 정액으로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률법으로 자동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자동 표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린 대부분 지금 현재 회계를 배우고 있지만 고정자산 등록은 법인세의 상각 방법을 준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에서 너가 상각 방법 뭔가로 하겠다라고 신고 안 하면 우리 건물과 무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 써야 되고 나머지는 정률 써 이런 식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값이 상각 방법에 들어온다는 거. 그런데 수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기초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초가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뭘 얘기하냐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기초가액은 나 과거에 샀어요 라고 하면 취득 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취득 원가. 왜냐면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계산하려면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우리는 잔존 가치를 빼고 그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된다.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취득 원가를 넣습니다. 다만 우리 무형자산은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 직접법, 간접법 모두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한다, 간접법으로 상각한다, 직접법으로 보편적으로 상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우리 유형자산은 간접법의 회계 처리 상태로 가고 그리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의 처리로 간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그게 그대로 프로그램에 들어와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형자산 과거에 취득한 자산은
요 기초가액의 금액 넣을 때 취득 원가가 아니고요. 우리 정기까지 상각이 끝난 장부상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요. 상각 누계액은 말 그대로 우리 2020년도 기준이니까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상각한 누계액을 써주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상각 누계액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상각액 금액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정기말 장부가액은 기초가액에서 정기말 상각 누계액을 빼서 나온 금액을 정기말 상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취득했을 때 여기 취득에 넣어줍니다. 근데 금년도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 그럼 당기 증가라고 하는 부분에 넣어줍니다. 같은 난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기 중 취득과 당기 증가라고 하는 건 신규로 취득한 자산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금액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연수는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내가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 내용 연수, 추정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추정치에 대한 부분도 세법을 많이 준용합니다. 이따 입력할 때 제가 창을 띄워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물음 표시가, 우리 말풍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풍선이 있다는 얘기는 다 무슨 의미였어요, 여러분? 뭔가 불러내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말풍선이 왜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데 법인세 준용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법인세 규정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연수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은 법인세 준용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연수 부분. 자, 상각의 범위라는 건 네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대상 금액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상각 범위액 또는 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 자, 이 부분은 무슨 금액에서 무슨 금액 빼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아이고, 제가 상각 범위액이랑 상각 대상 금액을 동일시했어요. 죄송해요. 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건 우리 기초가액에서 정기말 상각 누계액을 무엇 하시고 빼고 단기에 뭐가 있으면 증가한 게 있으면 더해 주시고 자 그게 상각 대상 금액에 들어오겠죠. 거기에 무엇을 우리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서 상각 범위액이 나와집니다. 그럼 이 범위액이 회사 계상액 자리에 그대로 동일하게 등장이 되고요. 저희는 특별히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 사용자 수정키 누르지 않고요. 그 금액을 그대로 회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상각 범위 금액이 100이면 회계 처리하는 회사 계상액도 100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게 맞아요. 그래서 실무자들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취득 원가의 산정이 올바르게 됐느냐. 단기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처리를 잘못하진 않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갈 거고 상각의 방법은 뭐로 갈 거냐. 이런 실수가 없다라면 상각은 컴퓨터가 알아서 잘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가면 경비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경비 구분 틀리시면 안 돼요. 경비 구분에서 여기 나온 14번. 자,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손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자동으로 반영받아서 우리는 회계 처리도 다 자동으로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로 가야 되고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는 비품이에요. 비품에 대한 복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자동 처리하려면 이 14번 자리의 경비 구분이 잘못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14번 자리에 코드를 빠뜨리면요. 자동 결산에 아예 안 들어가요. 결산자료 입력에 자료가 불러지지도 않고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4번 자리 선택을 꼭 하셔라.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문제 냈는데 14번 자리 입력 잘못하시면 점수 안 줘요. 당연한 얘기겠죠. 등록 문제 냈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 잘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구분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는 시험 기준으로 본다라면 500번대 제조와 800번대 판관비만 쓰겠죠. 근데 업무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전부 일단 지워볼게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내려가시면 무슨 부분? 우리 처분했어요. 그러면 양도한 날짜 또는 폐기한 날짜를 무엇하셔라? 꼭 입력하셔라. 근데 전체이니까 전부 다 없앨 때 그럼 저희는 일부분만인데요. 그러면 어디 가신다겠죠? 추가 등록사항에 가셔서 자산 변동 처리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기본 등록사항의 마지막에 업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 20번에 있는 이 업종은 사실 회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건 법인세 신고할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정자산 등록은요. 결산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잘 작성하셔야 되고 잘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 신고하실 때 내용연수라든지 업종별 자산에 대한 부분을 그룹화해서 묶어서 나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이라는 부분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시험은 주면 입력하고요. 안 주면 패스합니다. 됐을까요? 왜냐면 회계적인 입장에서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법인세 신고할 때 문제되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실무예제 보고 입력을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실무예제 쪽에 가시면 다음 자료를 주식회사 배움전자 회사코드 1000번에 등록하시고 결산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하래요. 자, 여기서 계산하라고 했지만 손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산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작해볼까요? 회사코드 1000번 다 바꿔놓으셨죠? 네, 그러면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비품, 개발비 순으로 쭉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계정 과목이라는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린 F2번 누르시면 우리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유형과 무형자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20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토지 검색돼야 한대요? 안 되죠. 우리 분명히 이론 수업할 때 여러분 토지는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미술품 감가상각 할까요? 유형자산에 미술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미술품을 그림을 걸어놨다. 돈 주고 샀다. 그럼 미술품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도 감가상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건 검색이 안 되겠죠. 당장 눈을 확 들어오는 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자, 건물 202번 선택하시고 내려오시면 여기 자산 코드명 자리에 코드 커서가 멈추게 됩니다. 자, 우리 코드는 101번 쓰자라고 했으니까요. 101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이름은 본사 건물이래요. 회사에서 건물에 이름을 또 명문화시킨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취득 연월일은 2018년도 10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각방법이 들어와져 있다. 그래서 건물과 무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이 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정액법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상각방법이 정액이 아니라 정률수라고 넣으면 정률을 꼭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린 정액법을 쓰는 게 보편이에요. 네, 그러면 정액법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각방법 자리에 커서 두시면 여기 하단에 메시지 들어오죠, 여러분. 정률은 몇 번? 1번. 정액은 몇 번? 2번. 바꾸실 때는 숫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엔터. 자, 지금 2018년도에 취득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단기에 신규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기초가액에 과거에 취득했던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4,5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정기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은 얼마이다? 2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중 우리 취득하거나 단기 증가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 얘기한 거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용연수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내용연수에 가서 저희 조금 이따 보시죠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말풍선을 눌러주시거나 F2번을 눌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건축물 등은 내용연수가 이렇고 업종별 자산은 이렇고 시험 연구용 자산은 이렇고 우리 무형자산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슨 법에 의해서 나온 표이다? 법인세법 규정표를 넣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몇 조 몇 항과 관련되어 이렇게 나왔죠? 네, 법인세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법인세 규정을 따라가죠. 자, 우리는 무시합니다. 회계는 이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회계가 법인세를 따라갈 이유도, 법인세가 회계를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법인세 규정이 없는 걸 회계를 인정해줄게 라는 규정은 있지만 따라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11번 내용 연수는 몇 년이죠, 여러분? 우리 내용 연수 20년입니다. 자, 그래서 20년 들어가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본사 건물입니다. 그럼 본사 건물이면 경비 코드는 뭐로 가신 게 맞아요? 800번대 판관비.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코드 중에 800번대 판관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내용 연수의 상각률이 지금 현재 0.05라고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요 내용 연수에 걸쳐서 나온 상각률은 우리 이 정액과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무엇한다? 내용 연수로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내용 연수가 20년이면 우리는 1 나누기 20 하시면 0.05 나오지 않아요? 그럼 잔존 가치가 없네요. 근데 잔존 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가요. 네, 그래서 없다고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5는 1 나누기 20에서 나온 원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연수별 상각률을 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 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액과 정률로 나온 것도 있고요. 자, 저희는 닫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4,500만 원 곱하기 0.05 하면 225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끝나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사용자 수정키 얘기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수정키는 지금 상각 범위 금액보다 내가 회계 처리하는 금액, 회사 계상액은 회계 처리하는 금액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회계 처리하는 금액을 변경하고 싶대요. 지금 상각 범위라는 건 세법 규정에 나와서 계산 공식이 도입돼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근데 회계에서 적용하는 계산 공식과 법인세에서 적용하는 계산 공식이 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그대로 들어와서 225만 원이 나왔는데 나는 금년도에 250만 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자리에 커서가 들어가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250이라고 입력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일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대부분 법인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는 문제이긴 합니다. 뭔가 우리한테 세무 조정시키고 싶어서. 자, 회계는 잘 안 내겠죠. 그럼 사용자 수정키 요거 이제 우린 다시 225만 원으로 바꿔버리고요. 닫을게요. 225만 원으로 수정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하늘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사용자 수정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지금 요거 선택하면 내용 연수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 그대로 갈 건데 그렇게 할래? 재계산 시킬 거니? 라고 하면 예. 아, 내가 입력한 거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 누를게요, 여러분. 사실 손으로 다 맞춰놨긴 했지만. 자, 그러면 그대로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내려와 주시고. 자, 업종의 코드도 드렸습니다. 여기 계정 과목 밑에 업종이라고 있죠, 여러분? 몇 번? 02번. 그럼 이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건축물 등은 여기 있는 번호 중에 선택한다라고 됐는데 저는 뭐로 드렸어요? 연화조와 블록주라고 드렸네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숫자를 주면 02 그냥 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력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그냥 이렇게 보고 타이핑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려운 게 없고요. 업무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하러 가면 여러분 이 금액을 우리가 산정하는 거고 우리가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여기다 타이핑을 못해서 내가 작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타이핑은 그냥 보고 입력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사 건물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22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다시 자산 계정 과목 자리에 가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F2번 눌러서 코드를 선택했잖아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여러분 그냥 엔터 쳐보세요. 자, 엔터 치시면 여기 자리에 건물이라고 해서 계정 코드 넣는 자리가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공란이면 모든 계정을 한꺼번에 열어서 칠 수 있다. 입력할 수 있다. 자, 저희는 그냥 선택하는 방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206번 선택해주세요. 206번 기계장치. 자, 압축키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는 201번입니다. 201번 넣어주시고 압축키라고 넣어주십시오. 압축키. 취득 연월일은 2020년도 7월 2일입니다. 금년도에 샀네, 여러분. 자,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률법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각 방법 정률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기초가액에 입력한다. 당기 중 취득에 입력한다. 당기 중 취득에 입력한다. 자, 지금 회계연도 2020년도, 취득연도 2020년도 그러면 4번 자리에 입력합니다. 자, 4번 자리에 3,3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내려오셔서 내용연수 11번 자리에 몇 년? 8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가 코드 몇 번 쓰자? 500번대 제조 원가를 쓰자.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업종 20번 자리에는 13 제조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운반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압축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이다? 524만 2,750원 상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 자리 가셔서 차량 운반구 F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208번이죠. 208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는 301번에 포터. 자, 포터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업무에서는요. 이 포터를 넣으실 때 이렇게 그냥 포터라고만 치지 않고요. 대부분 차량 번호 같이 넣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로 열고 저희 9번호 넣을게요, 여러분. 01 나의 뭐 1, 2, 3, 4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안 그러면 회사가 포터가 여러 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1번 포터가 A인지 B인지 C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차량 번호를 대부분 같이 넣어서 관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넣고요. 교재는 없습니다. 취득 연월일은 2019년도 1월 20일입니다. 자, 정률법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19년도에 취득했으니까 기초가액의 취득 원가를 넣습니다. 자, 취득원가는 얼마? 500만 원이네요. 그럼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전기까지의 감가상각 요기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상각 연수는 몇 년이다? 내용 연수 5년입니다. 자, 이 포터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입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00번대 제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에 가셔서요. 우리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구라는 별도의 관리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및 운반구. 그래서 0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K5 가도록 할게요. 코드 번호 302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영키 눌러주시고 K5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연월일은 금년도에 샀네요. 2020년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자, 포터는요,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겠대요. 그런데 여기 하단에 갔던 이런 문구가 있네요. 차량 운반구에 해당되는 K5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 업무용 승용차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저 수업했어요? 깊은 수업은 안 했어요. 따로 하겠다고 했고요.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라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에서 상각 방법을 강제 상각합니다. 그리고 강제 상각이라는 건 이렇게 무조건 해야 합니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위반하시면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승용차들은 몇 년 동안만 상각해라? 5년 동안만. 근데 재밌는 건 정률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정액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에 의한 5년 강제 상각 규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하러 가시면 매우 중요할 거고요. 시험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그냥 준 대로 입력해요. 그런데 준 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가 어려워요. 이런 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포터는 정률법으로 입력하는 거로 드렸고요. K5는 우리 공제 못 받는 자동차였어요, 여러분. 이거 메인 매주 전표에 입력하고 들어왔거든요, 저희. 7월 8일 날. 그래서 여기 정액법으로 가야 되고 내용 연수 5년으로 가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변경 못 합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자, 그럼 저희 또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정률법을 뭐로 바꿔요? 정액, 숫자 몇 번? 2번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로 샀으니까 우리는 4번 단기중 취득에 얼마 넣어주셔라? 3,372만 원을 입력해라. 그리고 공제 못 받는 자동차의 취득원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입력하는 게 원칙이겠죠. 공제받는 자동차는 공급가액만 넣겠지만요. 그래서 3,372만 원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우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거 탁송료 있었어요, 여러분. 운반비. 탁송료 20만 원에 2만 원이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상. 그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겠죠. 그러면 그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려오셔서 내용연수 5년이니까 숫자 5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상각 금액은 337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K5는 우리 관리부에서 쓰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800번대 코드 써달래요. 그러면 800번대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의 코드는 01번 선택해서 차량 및 운반구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차량 운반고도 등록 끝났습니다. 이제 비품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계정 과목에 가셔서 비품 212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1번 코드 쓰기로 되어 있고요. 냉난방기. 그럼 냉난방기라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취득 일자는 2018년도 6월 20일입니다. 자, 상각 방법은 정률법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2018년도에 취득했으니까 기초가액의 취득 원가 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그리고 정기까지 상각한 40만 원 입력합니다. 내려오셔서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5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난방기는 현재 생산부에서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 500번대 코드 써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경비구분 500번대 제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에 대한 업종 코드는 13번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됐을까요, 여러분? 자, 다시 코드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자산 코드 402번입니다. 컴퓨터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컴퓨터. 자, 그리고 취득 연월일은 2020년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0일. 저 왜 자꾸 사자를 못 칠까요? 자, 그래서 0410. 자, 그리고 신규 취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4번 단기중 취득에 넣어줍니다. 자, 단기중 취득에 넣어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내려와 주세요. 내려와 주셔서 우리 내용 연수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냉난방기가 5년이었으면 컴퓨터도 5년이에요. 네, 같은 자산끼리는 상각 연수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부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800번대 판관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업종의 코드는 13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으면 우리는 다시 자산 코드 자리 가시고요. 403번.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많은 자산 입력 안 합니다. 네, 대부분 하나 정도 냅니다. 자, 온풍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취득 일자는 2020년도 4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기초가액이라는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요. 단기 중 취득 자리에 가셔서 우리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 5년이었고요. 우리는 800번대 판관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업종의 코드는 13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품 금액까지 모두 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이 상각범위에 해당되는 회사 계상액까지 모두 다 나온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개발비 입력해 볼게요. 자, 자산 계정 과목 자리 가셔서 우리는 개발비를 또 선택합니다. 226번에 있었네요. 자, 코드는 501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비라고 저희는 입력하겠습니다. 자, 취득은 2020년도 3월 6일에 발생됐다라고 합니다. 자, 무형자산은 여러분 여기 정액법을 씁니다. 그래서 정액법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신규로 취득했잖아요. 그런데 신규 취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기 중 취득에 30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30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여러분 300만 원 넣어주셨으면 우리 내려오셔서 내용 연수 몇 년으로 가시면 되실까요? 내용 연수는 현재 5년 드렸네요. 그리고 우리 관리부에서 쓰겠다. 대부분 관리부보다는 영업부라는 표현이 맞기는 하겠죠. 근데 관리부든 영업부든 뭐 어쨌든 판관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쓰시면 돼요? 800번대 판관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의 코드는 우리 63번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3번에 무형고정자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코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넣는 부분. 자, 저희는 넣었다가 지울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502번에요. 개발비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럼 개발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인데요. 똑같이 300이고요. 5년 동안 상각하겠대요. 그럼 2019년도 1월에 저는 개발비에 대해서 상각을 시작했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손으로 계산하실 수 있죠. 지금 제가 얼마 주고 샀다고요? 자, 요 금액 그대로 활용할게요. 300만 원. 그리고 저는 전년도 1월부터 사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상각하겠다? 5년 동안 상각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린 300만 원을 5로 나누면 우리 1년에 얼마씩 상각해요? 60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다라고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럼 여러분 기초가액에 저는 유형자산처럼 한번 넣어볼게요. 300만 원 주고 샀고 나 정기까지 상각 누계액은 60만 원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 동안 상각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이 나오죠.
지금 여기 상각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범위 금액을 보시면 회계 처리 대상이랑 동일하게 들어온다고 했고 72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암산을 해봐도요. 나 얼마 주고 샀다? 난 30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액법은 우리 300만 원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근데 여러분 무형자산은 부의 영업권을 빼고는 잔존가치가 없는 거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빼고 누구로 나눠주시면 돼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지금 옆으로 썼던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자 300만 원에서 잔존가치 0을 빼고요. 그리고 내용연수로 나누겠죠. 우리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5년. 그럼 제가 5로 나누겠죠. 그러면 1년마다 매회 얼마씩 생각한다? 60만 원씩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금액이 60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72만 원이네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72만 원은 자 지금 정기말 남겨져 있는 장부금액 300과 정기까지 생각했던 60 그럼 360이죠 여러분. 자 360만 원을 나누기 5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우리 72만 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각을 무슨 법을 쓰면 직접법을 쓰면 과거에 취득한 자산을 입력할 때 우리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금액은 지금 취득 원가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금액을 넣어라? 장부금액을 넣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장부금액을 넣으면 지금 여기 상각대상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10번 자리 있죠. 이 금액이 원래 300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얼마 들어있어요, 여러분? 360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 낼까 말까? 모든 급수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다들 멘붕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취득한 자산들은 항상 이런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무형자산만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올바르게 한번 고쳐볼게요. 자, 올바르게 고치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초가액은 장부금액 얼마로 바꿔라? 240. 그럼 이 자리에 240만 원을 입력하면 240에 우리 60만 원이 더해져서 이 자리 300만 원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초가액의 240은 전기말 장부금액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상각대상금액 300이 들어와서 300을 5로 나눠서 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취득한 거 조심하셔라. 아까 그거 필드 설명할 때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개발비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 창 닫아주세요. 그럼 여기 체크해 주시고 삭제한 다음 닫겠습니다. 삭제.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니까 등록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어려워서 못하는 건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등록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취합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등록은 그냥 타이핑만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했던 부분들은요. 저희 이 자리 건물만 한번 띄워놓고 이따 비교하는 거 잠깐 볼게요. 건물이 202번이었나요, 여러분? 네, 202번. 그러면 202번으로 이렇게 잠시 띄워놔 주세요. 자, 그래서 202번을 띄워놔 주시고요. 다른 메뉴 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이란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나면 우리는 지금 상각하고 있는 자산, 그걸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이런 교재는 457페이지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럼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은 내가 고정자산에 등록해서 상각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유형자산만 볼 건지 무형자산만 볼 건지 전부 다 볼 건지. 그러면 이 자리에 저희는 전부 다 볼 거니까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건물부터 등록된 개발비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라는 부분과 여기 양도자산 감가상각비라는 메뉴의 차이점은 뭐냐? 그럼 양도자산은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처분한 자산들. 그러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할 때 여러분 양도일자, 처분일자 또는 일부만 했다? 그러면 우리 부분매각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양도자산 감가상각에 가셔서 조회하면 조회가 됩니다. 우리도 조회 한번 해볼게요. 전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끝까지 엔터. 조회가 안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게 정상일까요? 파른 게 없는데 어떻게 조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3번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 가셔서 데이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뜨죠, 여러분? 저희는 무엇한 적이 없다.
양도한 자산이 없어요. 우리 폐기한 자산도 없고요. 부분 매기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예 검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메뉴는, 여러분들 고정자산 등록이 되면요. 우리 이제 요 메뉴는 다 다 닫아주세요, 여러분. 자, 요 메뉴들은 닫아주시고, 고정자산 등록 그대로 두시고. 자,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실질적으로 합계전액 시산표라든지 또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유무형 자산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맞추는 것도 결산 작업 중에 하나예요. 시험은 안 내지만.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가면 합계전액 시산표에 기재되어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양도자산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미상각자산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에서 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린 그대로 전부 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린 건물만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내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사 건물은 자 당기의 상각비는 225만 원이고요. 원래 기초가액이 취득 원가라겠죠. 4,500이래요. 그러면 저희는 합계전액 시산표에 건물만 볼게요, 여러분. 자, 합계전액 시산표 잠시 열어주시고 합계전액 시산표. 자, 그러면 합계전액 시산표 잠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린 누구만 보자? 유형자산에 가셔서 건물만 보자. 그럼 여러분 지금 건물은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천만 원에서 잔액은 얼마이다? 4,500이다. 근데 이게 왜 4,500이죠? 라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전기에서 넘어왔던 건 얼마이다? 5천. 근데 그 건물 중에 500만 원짜리 건물을 파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남겨져 있는 게 얼마이다? 4,500. 여러분 이거 원래 다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4,500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건물의 가격은 4,500이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건 4,500이고 금년도 감가상각비는 225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자격증이가 그냥 금액 맞추는 것까지만 지금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에서는 전부 다 맞추는 쪽으로 좀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자격증에서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왜 쓰는지는 아셔야 돼요. 고정자산 관리대장.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보관서류도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고정자산도 우리 모두 다 세금 신고에 영향을 준다. 됐을까요? 그래서 거기 맞추는 것까지가 결산이다. 시험은 무시. 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페이지 잠깐 뒤로 넘어갔다가 이번 강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어디로 넘어가 주시냐면 페이지를 우리 467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자, 467페이지 넘어가시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자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제가 아까 순서 말씀드렸죠? 고정자산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해서 결산을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경비구분은 꼭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비구분 꼭 선택했고요, 여러분. 요거 빠지면 절대로 자동 반영 못 한다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산하실 때 어디 가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이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일단 들어오는지까지는 확인할게요. 그럼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은 회계관리에 재무회계에 결산 재무제표가 있고 결산자료 입력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 메뉴를 들어갑니다. 자, 메뉴 들어가서 여러분 기간 입력하시는데요. 기간은 우리 1월부터 12월입니다. 1 치고 엔터, 12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감가상각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F7 감가상각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F7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건물은 결산 반영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이다? 감가상각비는 225만 원이다. 여러분 지금 회사 계산과 상각범위 동일하게 가져갔죠? 225만 원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하죠. 그러면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우리는 여기 결산 반영을 누르면 해당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에 뿌려져요. 그리고 저희는 전표 추가를 하면 일반 전표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동으로 생긴다고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업무는 어떻게 한다? 지금처럼 한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저희 반 자격증 따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안 하시고 대부분 시험에 주면 그냥 타이핑 치는 걸 더 많이 하세요. 업무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또는 선임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선임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된 지가 지금 근 1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쌍팔년도처럼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회계직들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 입력하는데 이것도 많다고 느꼈죠. 근데 업무에 가시면 특히나 제조업은 기계장치만 해도 몇백 개의 기계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기계장치만 우리 아까 고정자산 관리대상 페이퍼 출력하면 몇 장에 걸쳐서 나온다는 표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몇백 개의 기계를 갖고도 사업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매번 내가 정리해서 여러분 계산기 눌러서 여기다 입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일거리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업무는 반드시 하시고 시험은 줄 때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반영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 취소 눌러주세요. 됐을까요? 결산자료 입력이란 메뉴도 종료시켜주세요. 종료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과 결산에 반영하는 패턴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